예, 안녕하십니까. 튜터리 영어연구소의 튜터리 쌤입니다. 중3 제이가 미술 전공을 준비 중이고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다. 근데 제이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 꾸준하게 성적 향상이 안 되고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 성적이 전혀 안 오른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 제이가 얼마 전에 영어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이유가 그 담당쌤하고 대립각을 좀 세웠죠. 그 제 말에 따르면 오해만발, 불편만방, 상극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눈빛이나 태도는 아무 뜻이 없는데 선생님께서 오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향이 서로 달랐던 거죠. 선생님의 성향이 물이라면 아이의 성향이 기름이고, 선생님의 성향이 불이라면 아이의 성향이 바람이죠. 이런 관계는 종종 발생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속이 상하겠죠. 엄마가 뭐 학원을 아무데나 보냈겠어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보냈겠죠. 또 이렇게 이런 스토리가 한두 번 반복된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거죠. 엄마는 제이를 이해할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사회생활도 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속성이라는 것하고 사회적 그 논리 코드라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돼라는 논리 코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제이는 그런 기본적인 코드를 벗어난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술을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서 많이 발견되는 성향이죠. 뭐 그래도 엄마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제이를 이해하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모순된 태도가 있긴 하죠. 제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거. 그러니까 엄마는 제이를 사랑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니까 제이만 갖고 있는 똥꼬집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엄마 욕심만 앞선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겠으면 이게 전적인 이유는 안 되겠죠. 영어셋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 시원해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뜬금포처럼 고우라는 화가가 등장했네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잖아요. 미술에 미친 사람이었죠. 그림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술가로서는 뭐 훌륭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알차게 살았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이 고우를 보면 돈을 좀 못 벌었죠. 생활이 빠듯해가지고 궁핍,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죽으니까 유명해졌죠. 희소성이 같이. 그것 때문에 동생만 돈을 떼돈 벌었습니다. 미술 전공자들이 고우 그림들을 극찬하지만 고우처럼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웬만한 인간이라면 고우처럼 살고 싶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우처럼 미술에만 미친 학생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속세도 좀 알고 살아야지 윤택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 이제 피카소라는 화가 예술가 유명하죠. 이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명성도 자기 살아생전에 다 누리고 돈도 졸라게 많이 벌었죠. 그죠? 그는 미술에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마케팅도 잘했습니다. 자기 작품을 잘 팔았죠. 그의 그림이 최종적인 나이, 늙었을 때는 추상하지만 지극히 삶은 어떻게 돼요? 현실적이었죠. 저는 미술 전공자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피카소처럼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주고 싶습니다. 고우하고 피카소가 같이 만났더라면 서로 상극이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 내립니다. 고우나 피카소나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자유롭게 시간도 활용했죠. 근데 시간 통제에 대해서 둘이 좀 달랐습니다. 고우는 시간이 진짜 즉흥적이고 무절제예요. 근데 피카소는 약간 절제된 시간을 사용했죠. 이게 미술 전공자들이 유념할 사항입니다. 시간을 절제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법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냐, 통제된 영혼이냐. 우리 인간은 그 자유를 되게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통제를 싫어하니까. 근데 통제가 애초에 없었다면 자유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유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있는 거고, 통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자유하고 통제는 자기 안에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미술 전공자는 아무래도 예술가다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이 되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세상과 어울리려면 통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 개의 영역이 있는데 항상 서로 대적하며 싸우는 중이죠. 사실은 이제 미술 전공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술 전공자는 그 예술을 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자유로운 영혼이랑 직결되기 때문에 더 그 힘들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어떤 날은 필 받아서 자유로운 영혼이 막 남실되죠. 어떤 날은 차분해서 통제된 영혼이 자리를 잡죠. 그 미술 전공자 학생을 대할 때 보면 담당쌤이나 학부모는 혼란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담당쌤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사회에 잘 적응이 돼 있고요. 학부모님도 일반적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된 사회에 잘 적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운 영혼을 바라볼 때 담당쌤이나 학부모는 약간 좀 불순하게 안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미술 전공자 학생들한테 발작을 하게 되면 소통 불가라고 단정을 짓곤 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대립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어쌤하고 중3 제2가 대립각을 세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영어생 같은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은 데다가 계속 또 정통파 교육을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 코드 거기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2 같은 경우에는 정규 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그 반은 정규 교육의 틀이고 반은 자유로운 영혼이죠. 사실은 아직 정규 교육의 틀이 완전히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혼이 넘칩니다. 거기다 사춘기 나이니까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그럼 이제 제2가 영어 수업에 참가하게 되면은 제2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영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3 제2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럼 제2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희생정신을 발휘해 가지고 영어쌤 수업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자유로운 영혼은 중3 제2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모르게 발산이 됩니다. 이 발산이 될 때 이걸 억제할 수 있는 거는 그 중3 제2가 그동안 잘 참아서 하는 칭찬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 정규 코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칭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수업 참여 애들 당연히 조용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자유로운 영혼이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억제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 때문에 가치관의 차이가 혼란이 일어나고 바로 그때 영어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쌤 관점에서는 제2의 행동이 무조건 틀린 거죠. 근데 제2는 좀 억울하겠죠. 왜냐하면 제2 입장에서는 자신을 엄청 많이 포기한 거거든요. 따라서 영어쌤이 제2 같은 학생을 다루려면요, 제2의 자유로운 영혼을 인정해주면 됩니다. 인정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2가 불편함 느낀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2의 투지하고 의지가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칭찬해주면은 미술 전공자 애들이라도 그 자유로운 영혼을 통제하는 그 불편한 순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어쌤을 그러니까 잘 따르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유도 되게 단순하죠. 제2는 자신의 자유로운 영혼이 인정받았다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느낌이 제2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미술 전공자들을 교육하는데 활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고 중3 제2가 있어요. 그럼 중3 제2에게 유전자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죠. 근데 엄마 아빠는 다른 유전자가 발현된 거야.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아빠가 유전자가 네모 세모 원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네모하고 세모만 발현이 됐어요. 근데 제2는 원 유전자까지 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예술계를 뜻하는 원 유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발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전부 다 발현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2는 독특하게도 원 유전자가 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갖고 있는 유전자가 네모하고 세모이고 제2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원 유전자니까 서로 상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중3 제1을 대하면 상극이야. 이 녀석은 왜 우리랑 안 맞아? 이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원 유전자는 엄마 아빠한테 나온 것이고요. 조상들 중에 원 유전자를 발현시킨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요, 중3 제2의 다른 면모를 조상님들 중에 한 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면 됩니다. 그럼 제2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제2의 억눌린 끼가 만개하는 걸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끼를 누르면 안 됩니다. 원 유전자가 그 엄마 아빠한테 없다는 이유로 아이의 그 원 유전자를 갖다가 동그랑땡하고 저기 세모하고 네모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멋있는 말로 하면 눈소리 맞고 움츠렸던 희뿌연 장미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된 장미. 근데 얘가 눈소리를 훌훌 털고 새빨간 장미가 되는 모습, 태양을 쨍쨍 받아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걸 억누르지 마세요. 그 끼를 발산하게 해주십시오.
10대에게 중요한 건 정기 가족모임인데 특히 자유로운 영혼이 엄청나게 충분하게 넘실대는 미술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 가족모임이 법처럼 존재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집이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예체능 끼가 많은 자녀가 있는 집이라면은 정기 가족 모임은요 법 이상의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끼를 폭발적으로 발산해 가지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씩은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 막 흐릅니다. 계속 흐르는 걸 그때 냅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거나 태풍이 왔을 때 홍수가 나버립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댐이잖아요. 그러니까 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정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녀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가족 모임은 뭐 꼭 일주일에 1회 할 필요 없습니다. 월 1회도 좋은데 가정의 상황에 맞게 정하는 게 좋아. 이걸 가지고 굳이 안 된다 이런 집이 있는데 됩니다. 본인들이 안 된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엄마나 아빠는 절대로 깨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깨면 안 돼. 한번 정한 다음에는 날짜 변경도 안 돼요. 그대로 그냥 고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엄마나 아빠가 맨날 피치 못할 사정이다 그래가지고 깨잖아요. 그럼 자녀는 의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모임은 결국 깨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지잖아요. 회복이 힘듭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정기 가족 모임을 한다 그러면은 죽는 순간까지 지킨다. 죽을 때까지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 아빠를 정기적으로 보러 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요건은 중3 자녀가 고등학교 진학한 다음에 통제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다고 판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4대3 비율이죠. 무슨 뜻일까요? 미술 전공 준비생인 중3 제2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을 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요? 미술 도구 아닙니다. 미술 교재도 아니고 미술품도 아니고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3 제2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은요. 자유로운 영혼을 불사를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시간을 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엄마들은 충분한 자유 시간을 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줍니까? 몇 시간 정도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머님들은 3시간 준다. 3시간이 충분하다. 이 3시간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깜빵에서 갇힌 그 죄수들이 운동시간 1시간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1시간. 3시간은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에요. 제가 제한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3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 4일은 엄격한 통제 시간을 갖고 주 3일은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라.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거지 이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갖다가 자유롭게 쓰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 4일은 엄마 아빠 통제 범위에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머님들께서 당혹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주 3일 갖다가 노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면 또 어떻습니까? 어쨌든 자유로운 시간을 자기가 쓰게끔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쓰는 거지 100% 노는데 쓰라는 건 아니야. 이걸 교육시켜야 됩니다. 한 번에 될까요? 안 되죠. 누적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교육이니까요. 그럼 이제 제2한테 주 3일을 주고 스스로 시간을 운영하게 해보세요. 그럼 제2의 숨겨진 끼도 발산됩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쓰니까. 그럼 주 4일 통제 시간도 감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추게 되는 거죠. 꼭 실천하세요. 4대3입니다. 핵심은 딱 3가지죠. 미술 전공 준비 중인 중3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자유로운 영혼이 통제된 영혼보다 조금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 자유로운 영혼의 끼를 갖다가 존중하면 모든 게 풀립니다. 수업 참여했는 게 얘한테는 곤욕이거든. 그 곤욕을 갖다가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음이 풀립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불편함이나 선생님의 불편함도 2번을 통해서 해소가 됩니다. 그럼 진짜 원만한 관계 됩니다. 엄마 아빠가 미술 준비생 자녀로부터 답답함과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이 답답함과 불편함의 근원을 좀 천천히 파악해 보세요. 왜 답답하고 불편한가? 그거는 자녀가 사회 코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걸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들도 먼저 사회 코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의 코드에 합류해 보세요. 그렇게 자녀 입장에 자꾸 들어가다 보면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 근원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해체가 가능하고요. 이런 과정을 반복할수록 엄마 아빠는 자녀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관점에서만 자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죠. 계속.
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교육 열정 넘치는 분이에요. 이 재미없는 걸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니까. 그 중3 고1 학부모 연수 시리즈를 갖다가 전부 읽어주시면 그대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쓴 게 한 4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요거 다 읽어주세요. 또 영상으로도 올려놨으니까 영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면 시간 낭비도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 안이나 설거지 하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전교 1등 공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신청하면은 무료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단에 있는 그 링크를 따라가지고 영상 하단이란다. 영상 하단에 제가 글로써 올려놨습니다. 그걸 통해서 신청하시면은 전원에게 그 전교 1등 공부 습관이라는 책을 갖다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고 바로 실천하세요. 그러면은 자녀의 성적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꼭 시키는 대로 하세요.